안녕하십니까. 당초 오늘 실시간 라이브를 하겠다고 했는데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녹화를 해서 올리는 걸로 바꿨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도시아 사람은 2017년도에 출판업을 시작으로 설립된 개인회사입니다. 재현 관련한 책을 출간하였고 최근에는 챗 GPT를 활용한 나만의 나스 만들기를 출간하였습니다. 재현 시뮬레이션을 국내 최초로 창업하여 대략 40건 정도 수행했습니다. 유튜브는 2020년에 개설해서 재현 설비에 관련한 것과 여행했던 영상이 15개 올라와 있습니다. 책은 네이버 스토어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블로그에는 최근 나스와 관련한 자료가 올려져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나스의 필요성입니다. 설명이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건원 엔지니어링에 소속되어 CM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성능기 설계평가위원으로 인천시와 경기 북부에서 활동하였으며 지금은 세종특별자치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공동주택 품질검수위원과 경기도민 감리단에서 소방분야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하고 소방에 입문했습니다. 불을 끄는 업무는 아니고요. 불이 났을 때 화재 확산을 방지하는 기술과 관련한 업무를 하였습니다. 시공과 감리를 한 것이죠. 2007년도에는 소방기술사를 취득하고 주로 소방 감리를 하였고 소방 중에서도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를 제어하는 설비에 나름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연구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근무처는 서울시 양재 하림 도시첨단 물류단지 현장에서 건설사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 위쪽이 제가 소방기술사를 취득하고 처음 근무했던 인천의 초고층 현장입니다. 우측은 작년에 준공한 여의도역에 붙은 사학연금 재단 건물인 TP타워입니다. 제가 회사를 옮겨서 소방감리 업무를 수행해서 준공한 건축물입니다. 좌측 상부의 조감도는 현재 제가 맡고 있는 설계 단계의 건설 사업 관리 현장이고요. 규모가 인천 현장의 3배 정도로 여기도 만만치 않은 현장입니다. 가운데는 23년에 발간한 제 책입니다. 소방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가르치려고 쓴 책입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이 최근 발간한 나스 관련한 책입니다. 전자책의 형태라 프린트는 안되게 하였지만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접속되게 만든 책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나스가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저장 장치의 발전에 관해 화두를 던져보겠습니다.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라는 HDD는 지금도 쓰고 있는 것이죠. 플로피 디스크는 5.25인치부터 3.5인치가 있었고요. 저장 용량이 1.4MB로 도수 부팅 용도로 많이 쓰긴 했어요. 제가 컴퓨터를 처음 접했을 때엔 1990년에는 그랬습니다. 여러 장을 가지고 다녀야만 했죠. 한글 한번 띄우려면 아주 힘들었어요. 순서대로 1번부터 4번까지 써야 됐었어요. 집 드라이브는 생명력이 아주 짧았습니다. 겨우 6년밖에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광 저장 장치가 저렴해지고 저장 용량도 커지면서 사라집니다. 광 저장 장치는 CD부터 DVD, 블루레이 디스크를 말합니다. USB, SD 카드의 등장으로 광 저장 장치도 이제 거의 사용을 안 하죠. 왜냐하면 USB나 SD 카드가 빠르고 저장 용량도 많고 휴대하기 편하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이죠. 저도 CD나 DVD는 자료 정리하고 모두 버렸습니다. 요즘은 PC나 노트북을 사면 예전 것보다 가볍습니다. HDD도 빠지고 CD 드라이브도 없죠. HDD 대신 가볍고 빠른 SD를 씁니다. SSD도 좀 더 빠른 NVMe라는 것을 씁니다. 부팅 속도가 HDD에 비해 몇 배나 빠릅니다. HDD는 모터가 돌아가므로 그 속도 이상 데이터를 읽고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SSD나 NVMe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터넷 보급 속도가 빨라지고 인터넷 속도가 또 빨라지면서 클라우드 스토리가 대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구글 드라이브, 마이박스, 드랍박스 등이 있습니다. 접근성, 공유성이 뛰어나지만 보안, 개인정보 이슈도 존재합니다. 4세대 기술은 3D 낸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대별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저장 장치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천군 카드부터 시작해서 자기식, 광학식, 반도체식, 클라우드를 거쳐서 차세대 메모리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발전 방향은 대용량화, 소형화, 속도 향상, 안정성 강화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컴퓨터의 역사는 어떨까요? 요즘 컴퓨터의 출현은 아주 오래전 주판에서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판은 기원전 2000년경부터 시작하였고 이것이 점차 발전해서 기계식 계산기가 되고 전자식으로 되면서 1946년에 미국에서 ENIAC이라는 최초의 범용 전자식 컴퓨터가 출현하고 50년대에 진공관을 사용한 1세대 컴퓨터가 나오고 이후 트랜지스터가 출현하면서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71년에 인텔에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만들고요. 77년도에 애플2가 나오고요. 개인용 컴퓨터 일명 PC라고 하는 것이 대중화된 것은 81년 IBM이 대중화시킵니다. MS-DOS가 나오죠. 이후 윈도우가 나오고요. 인터넷 보급은 90년대부터 본격화 됩니다. 2007년도에는 아이폰이 출시되면서 1인 1PC 이상의 시대가 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도 컴퓨터의 일종이죠. 이제는 모바일과 클라우드가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양자 컴퓨터와 AI와 인간이 협업하는 초지능 시스템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지금은 AI를 모르면 옛날 그를 모르는 시대와 같이 됩니다. 인터넷의 발전은 어떨까요? 인터넷의 역사는 최초 미국에서 군사 연구 목적으로 개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소통하는 언어의 일종인 TCP/IP 프로토콜이 개발되었고요. 이것이 오늘날 인터넷의 기반이 됩니다. 그리하여 83년 1월 1일 미국 국방성 고등연구계획국이 TCP/IP를 공식 채택하면서 그날을 인터넷 탄생일로 불린다고 합니다. 또한 DNS라는 것이 생깁니다. IP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는 기억하기 힘드니까 이름을 부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90년대에 들어와서 대중화가 시작됩니다. 넷스케이프가 94년도에 등장하죠. 야후, 구글, 아마존이 상업적인 거래를 시작한 것이 95년도입니다. 이때는 인터넷 속도가 엄청 느렸죠. 전화기 모뎀을 사용했었죠. 영화 접속을 기억하시나요? 전도연과 한석규 주연의. 저도 전화선을 이용한 PC 통신을 시작한 게 98년도인 것 같아요. 첫 직장에서 사용했었고요. 그것도 처음에는 제 PC에만 해줬어요. 2000년대에 들어와서 광대역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가정에서도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G 시대가 되고 스마트폰이 대세가 되었죠.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보죠. 나스란 무엇인가? 라는 말입니다. 나스란 영어로 네트워크 어태치드 스토리지, 우리말로 하면 네트워크에 연결된 저장 장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집이나 회사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쓸 수 있는 외장 하드라고 보면 됩니다. 어떻게 쓰이냐고요? 보통 외장 하드는 USB로 컴퓨터 하나에만 연결되죠. 나스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서 집안의 여러 기기, 컴퓨터나 스마트폰, 태블릿, TV 등 심지어 밖에서도 와이파이나 LTE, 5G를 통해서 모두 접근할 수가 있어요. 나스의 주요 기능은 사진, 문서 저장 등을 가족 동료와 공유하는 파일 저장 및 공유 기능이 있고요. 영화, 음악을 TV나 스마트폰에서 스트리밍하는 미디어 서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PC, 스마트폰 데이터를 자동 백업하는 백업 서버 역할도 하고요. 구글 드라이브나 아이클라우드처럼 쓸 수 있는 개인 클라우드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스의 장점은 뭘까요? 내 클라우드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접속 가능한, 여러 명이 동시에 사용 가능한 내 클라우드라는 것이고요. 레이더 기능으로 하드가 고장날 때를 대비해서도 가능하여서 데이터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진 관리, 동영상 스트리밍, 업무용 협업 등 다양한 앱과 연동할 수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면요, 외장 하드는 개인용 가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나스는 집 회사 사람들이 모두 열쇠를 갖고 있는 공용 사물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요, 나스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공유형 외장 하드로 파일 저장, 백업, 공유, 스트리밍까지 가능한 개인용 클라우드 서버입니다.
왜 나스가 필요할까요? 외장 하드나 USB를 쓰면서 이런 경험은 없으셨나요? 외장 하드를 PC에 연결해 쓰다가 전원을 종료하지 않고 갑자기 뽑아버려서 고장이 나고 그로 인해 데이터에 접근조차 못하거나 수십만 원을 들여 복구해야 했던 경험은 없나요? 중요한 자료를 담아두었던 USB를 잃어버려서 난감했던 경험은 없나요? 사진 영상이 쌓여서 휴대폰 용량이 부족해지고 결국 새 휴대폰을 살 때마다 기존보다 2배 큰 용량으로 바꿔야 했던 경험은요? 클라우드 서비스는 또 어떤가요? 오피스 365 사용자는 원드라이브 용량을 1TB까지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료 서비스고요. 결제를 중단하면 접근이 끊깁니다. 네이버 마이박스는 무료로 30GB를 제공하지만 대용량 자료를 보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저 역시 네이버 마이박스를 활용해 자주 쓰는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만 장기적 안정적인 대용량 보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날 가정용 인터넷은 1GBps 요금제가 보편화되어 있고 실제 속도도 800Mbps 정도 나옵니다. 이를 환산하면 800MB 영화 파일을 단 8초 만에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속도입니다. 즉 인터넷 속도가 충분히 보장되기 때문에 스트리밍 서비스가 가능하고 개인 나스를 통한 실시간 파일 이용 또한 충분히 가능합니다. 결국 제가 말하고 싶은 건요, 집에 나스가 있다면 생활이 얼마나 편리해지는가입니다. 나스는 네트워크 어태치드 스토리지 약자로 다수의 HDD나 SSD를 연결한 개인용 파일 서버입니다. 집 사무실에서 뿐만 아니라 인터넷만 연결되면 어디서든 안전하게 접속이 가능하죠. 외장 하드나 USB의 분실 고장 위험에서 벗어나고 내가 직접 운영하는 개인 클라우드를 갖게 되는 셈입니다. 나스는 단순 저장 장치가 아니라 외장 하드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유료 클라우드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나만의 안정적이고 편리한 개인 클라우드 서버 역할을 합니다. 그럼 나만의 나스 구축을 위해서는 뭐를 해야 할까요? 관련 지식을 얻기 위해서 차분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는 중학교 3학년인 막내 아들을 위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기 쉬운 것을 정리하였습니다. 링크를 따라가 보면 책은 여기서 주문하면 됩니다. 그리고 책을 출간하고 나서 추가로 얻은 자료는 블로그에 정리하였습니다. 제 블로그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럼 책에 뭐가 나오냐? 목차만 대충 보겠습니다. 이 책은 챗 GPT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했습니다. 챗 GPT를 알기 전에는 단순 저장 장치로만 쓰고 있었습니다. 챗 GPT를 통해서 나스에 추가로 유용한 프로그램을 설치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주 쓰고 있는 것이 사진 정리이고 포토포리즘이라는 프로그램은 내가 어디를 여행했는지 세계지도에 표기가 되고 얼굴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겁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지도별로 어디 갔는지도 표현되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제 서버에는 무려 35,000여 장의 사진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제 블로그를 방문하면 뭐가 나오냐 한번 보겠습니다. 제 블로그에는 이미치라는 프로그램 설치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구글 포토를 능가할 만합니다. 사실 챗 GPT가 도움 주는 것을 포기했던 것을 제가 인터넷을 뒤져서 쉽게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서 챗 GPT를 교육했던 프로그램입니다. 챗 GPT를 능가했다고 자부합니다. 몇 개월간 챗 GPT와 대화하면서 설치를 시도했는데 최종 안 된다고 포기를 하더군요. 책을 출간한 이후에 제 서버에 설치를 했으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나스 서버의 OS는 데비안 리눅스입니다. 나스 서비스는 OMV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텍스트 구조가 아니고 윈도우를 보는 듯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서 관리가 편합니다. 저는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도 아닙니다. 프로그램 언어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도 관심을 가지고 배우면 할 수 있었습니다. 챗 GPT의 도움을 받고 제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오늘 원래 라이브로 하기로 했었는데 라이브를 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고요. 그렇지만 이 영상을 구독해주고 봐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스는 어렵게 느낄 수 있지만 결국 나만의 클라우드입니다. 외장 하드의 불편함도 클라우드의 제약도 나스 하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